이 길이 그레이션 내셔널 파크에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제일 유명한 자전거 도로인 고투더 선로드 길입니다. 이 길은 지금 들어온 이 길은 웨스트 쪽에서 아발란체 캠프그라운드, 웨스트 엔트런스로 들어와서 아발란체 캠프그라운드에서 출발하는 고투더 선로드 길이고, 이스트에서 세인트 마리 엔트런스에서 올라오는 로간 패스로 올라오는 도로가 고투더 선로드 길이 이스트에서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넘어가는 그러한 로간 패스를 통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차로는 얼마 안되는 16마일 정도의 거리고, 왕복 로간 패스 하면은 32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만은, 오르막, 지금부터 계속 오르막으로, 완만한 오르막으로 204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페달링 할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한 1700, 1500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옵니다. 일반 젊은 사람들은 1500에서는 별로 못 느끼겠지만은 한 1700, 1800만 돼도 젊은 사람들도 호흡에 곤란을 올 정도로 심장에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웨스트 엔트런스에서 입구에서는 보면은 많은 전기자전거를 대여해 준다고 대여해 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올라오고, 젊은 사람들은 특히 자전거 바이스클 마니아들은 일반 로드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들의 체력이 대단한 거죠. 물론 뭐 2000m 밖에 안 돼, 미국에서는 2000m 하면은 큰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도가 높고 글레이셔, 빙하가 많이 있어서 이 개장이 오늘 처음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도로가 로간 패스를 통해서 이스트로 넘어가기나 이스트에서 웨스트로 넘어오는 길이 폐쇄가 됐는데, 눈이 많이 와 있어서 눈을 치운다고 그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됐고, 그전에는 도보와 걸어서 트레일이나 혹은 자전거 길만 허용을 했습니다. 어제 나도 자전거로 이 길을 통과했는데, 어제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뭐 공사 차량이나 혹은 도로를 치우는 눈을 치우고 도로를 청소하는 이 관계 차량은 있어도 일반 차량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새벽부터 이 도로가 개방되었네요. 그래서 나도 자전거를 타고 다시 한번 이 길을 넘으려다가 지금 일단 차를 타고 로간 패스까지 올라가 봅니다. 차에 자전거를 싣고 왔기 때문에 로간 패스에서 이스트 세인트 마리까지 한번 내려가 볼 예정이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로간 패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 아발란치 캠프까지 내려와서, 그러면 배터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배터리 충전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니까, 보조 배터리가 없어서 5시간 밑에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서 차에 자전거를 싣고 차를 가지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원래 이틀 예정을 잡았었는데, 오늘 이 길을 올라가는 걸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빙 둘러서 가면은 180km 걸립니다. 180km 정도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을 갔다가 지금 굉장히 쉽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3일) 전에는
이스트에서 로간 패스까지 아무도 오지 않는 길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자전거로서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그때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차가 다니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완만하게 보이는 어필이 지속적으로 로간 패스 2000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전거로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다리에 압박이 옵니다. 아무리 이 바이크라 해도 계속 이 길이 이렇게 해서 16마일이나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간으로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지금 6시 20분입니다. 온도는 46도 화씨 정도 되고 어제보다는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트에서 로간 패스까지, 어제 웨스트 아발란치에서 로간 패스까지 8K 정도의 360도는 벌써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만은 애플 프로 비전을 위한 180도 4K 이상의 고화질의 사진을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촬영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틀이나 걸리는 시간을 오늘 하루 만에 다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로간 패스가 뚫혀서. 우선은 일반적으로는 유튜브에 8K 동영상을 편집을 하게 되면은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애플 프로 비전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고화질로 애플 프로 비전으로 보실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올라갈 때 하고 차에서 이렇게 타고 편안히 올라가는 기분이 많이 틀리네요. 역시 힘들고 어려워도 자전거로, 이바이크로 올라가는 것이 느낌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감으로 다 느끼니까. 이런 굴은 통과하기 위해서 뚫어 놓았는데 이스트 쪽에서도 하나 있습니다. 그레이션 내셔널 파크는 미국에서 제일 북쪽에, 그 다음에 캐나다 국경과 같이 이 로키 산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가깝고,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것도 가깝지만은 다시 캐나다로 가면은 비자 문제 때문에 일단은 미국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도는 높지 않아도 상당히 빙하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빙하 사진을 보면은, 그레이션 내셔널 파크의 빙하 사진을 보면은 지금은 거의 빙하가 다 물러나고 어느 정도 일부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로키에서도 빙하가 많이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온도면은 고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빙하가 많이 물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이 길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자전거 이바이크에 그 흙받침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낭과 내 뒤쪽에 많은 흙들이 묻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은 이 도로가 깨끗하지만 어제만 해도 빙하가, 눈이 녹고 빙하가 흘러내린 물로 곳곳에 물이 흐르고 눈이 녹은 자국이 있어서 이 바이크가 완전히 지능탕이 됐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네요. 어제 청소차가 열심히 다니면서
도로를 쓸고 있습니다만 있었는 효과가 있네요. 저기 한 2시 방향으로 보이는 저곳이 로간 패스 구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계령, 령 패스, 령 같은 그런 뜻하고 같습니다. 해발은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 위도가 북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아직 빙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구간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꿈의 구간인데, 말 그대로 the sun road of the sun인데 태양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실제로 지금 올라와 보니까 아침 일찍에는 그렇게 태양을 향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동쪽을 향해 있다는 것으로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잘 지었는 것 같습니다. 저기가 이제 빙하가 흘러내리는 폭포입니다. 이 폭포가 위에서 이만큼 흘러내리지만 오른쪽 밑이 엄청난 깊은 계곡입니다. 저 계곡 밑에까지 저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량이 저보다 많아서 이 길을 지나가는데 거의 흠뻑 젖을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수량이 줄었습니다. 저와 같은 폭포가 한 개 더 있지 싶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작은 폭포는 여러 개 있습니다만, 어제는 이 길을 여기서부터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차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까지 한 잔 즐기면서 올라갈 수 있네요. 그리고 시간대가, 어제는 제가 여기 올라올 때가 10시가 좀 넘어서 햇빛이 다 들어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내려올 때는 거의 내리막이라서 어제 제가 올라갔을 때 위에서 이 바이크의 전력량이 25% 정도, 27%, 25% 밖에 남지 않아서 어떻게 내려갈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내려올 때 아예 이 바이크의 전을 끄고 내려와도 엄청난 속도,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려가 보니까 이 바이크의 전력량이 25%, 겨우 2% 정도, 그러니까 밑에만 내려가서
조금 구간이 오르막길이 있어서 파워를 온 시켰더니 2% 정도만 쓰고 20% 25%가 남아있을 정도로 내려갈 때는 굉장히 가속력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브레이크가 너무 무리 될까 싶어서 속도를 많이 못 내고 자주 끊어서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브레이크에 무리가 안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폭포입니다. 저 위에서 이제 빙하들이 녹아내려서 이렇게 웅장한 폭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션 내셔널 파크에 오실 때는 이 로간 패스가 허용이 되는지를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혹시 완전한 겨울이 아니면은 거의 이 자전거와 도보 여행은 허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도로 사정을 확인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웨스트 쪽이 여름에는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에 대한 준비도 단단히 해 주셔야 되고, 이스트 쪽이 오히려 모기가 적습니다. 대신 이스트 쪽은 베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곰이 이쪽보다는 그쪽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곰을 받는 횟수도 이스트 쪽에서 한 3번을 만났고, 여기서는 아직 곰은 못 봤습니다. 사슴만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스트 쪽이 더 조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트 쪽에서는 공원 들어가는 곳마다 하루 일일 어드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올라오는 것도 하루 어드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곳에 일찍 이렇게 온 이유는 6시 전에는 어드미션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6시 이후에도 어드미션이 필요 없습니다. 혹시 일일 입장권을 못 구하신 분들은 참고로 해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노지와 캠핑장이 있습니다. 거의 풀로 찹니다. 보통 6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며, 만일 예약을 놓치게 되면은 캠핑장과 노지를 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럴 때는 한 3km, 10km 후방에 보면은 많은 모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 내셔널 파크에 들어오셔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인터넷에 매일같이 좀 매달려야 될 겁니다. 주로 새벽 한 2시경에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침 한 5시 6시경에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11시에서 12시 사이 이 체크아웃 타임이 있을 때 들어가 보시고 하면은
캔슬되는 경우와 뭐 이런 경우에 캠핑 사이트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롯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롯지는 거의 뭐 단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롯지는 거의 찬다고 보면 됩니다. 캔슬 확률도 낮고요. 그러나 이런 자연에 와서는 캠핑장이 유용하겠죠. 롯지하고 틀려서 이런 캠핑장은 거의 우드파이어를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드파이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모터홈을 빌리거나 이러면은 그냥 차 안에서 자도 됩니다만은, 모터홈 전용, RV 전용 캠핑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설 캠핑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드파이어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을 선택을 할 때, 내셔널파크는 거의 뭐 우드파이어를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지만은, 사설 캠핑장은 못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레이시 내셔널 파크는 캠핑장에서 일렉트릭,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내셔널 파크하고 좀 틀린 점은 화장실에 전기를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나도 이 바이크 배터리를 충전하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폭포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더 예쁘겠는데요. 어제보다 물이 여기는 더 많이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던 돌도 많이 떨어졌고요. 저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줄을 쳐놨네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로간 패스로 가는 마지막 이제 구간입니다. 단계별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서 단계별로 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풀로 개장해 버렸네요 오늘. 여기는 서쪽이라서 아침 한 10시 이후가 돼야 햇빛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여기 내려오는데 오후 한 11시, 오전 한 11시경, 10시 반에서 11시경, 11시경에서 내려오니까 12시쯤이 되었으니까 그때는 햇빛이 애봇 돌았습니다. 저 왼쪽으로 보이는 저 길이 쭉 지속적으로 넘어가는 오르막길입니다. 보기에는 완만하게 보여도 바이크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벌써 여기는 한 1700, 1800 정도 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설악산 대청봉이나 한라산 백록담에서 지금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전거를 이 바이크를 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 여기서는 거의 속도가 8마일 9마일 8마일 정도로 사이클링을 했을 거로 기억납니다. 이 빙하가 밀려 내려오면 이 도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저 친구의 지금 페달링이 굉장히 빠르죠. 기어를 많이 넣었을 겁니다. 어제 나도 이 길을 올라오면서 거의 기어를 거의 다 쓰다시피 해도 이 바이크라도 그렇게 힘이 많이 듭니다. 확실히 오늘은 어제보다 빙하가 많이 녹았나 보네요. 물이 많이 흐릅니다. 앞에 보이는 빙하처럼 이렇게 가파지른 계곡 사이로 빙하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름에도 물이 흘러내리고 햇빛이 들면 오후에도 여기도 물이 많이 흐를 겁니다. 혹시나 또 이 빙하 절벽이 깨지지 않을까 관리인들이 굉장히 레인저들이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로간 패스가 가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고투 더 썬로드를 자동차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바로 앞이 로간 패스입니다. 어제 자전거로 여기를 도착했을 때, 그리고 며칠 전에 이스트에서 여기를 도착했을 때 그 희열은 없는 것 같네요. 차로 올라오니까. 일단 차를 주차하고 이스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 예정입니다.